자, 갑시다. 고등학교 3학년 2023년 3월 모의고사 34번 지문부터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속도 조금 붙여도 될 것 같고요. 오늘 한 3, 4지문까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34번 지문의 주제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문은 청소년에게 도움을 주는 각색 작품이에요. 청소년에게 도움을 주는 각색 작품인데요. 이것도 예를 들고 한번 가볼까요? 혹시 여러분 웹툰 자주 보세요, 가은이? 수빈이는? 간간히 봐요? 재민이는요? 안 봐요? 그러면 가은이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가은이가 좋아하는 웹툰이 혹시 영화로 제작이 된 적이 있어요? 아, 있어요? 어떤 거예요? 네, 신과 함께라는 예시를 제가 준비했었거든요. 신과 함께라는 영화도 봤었어요? 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각색 작품은 신과 함께라는 영화예요. 그쵸? 근데 원작은 웹툰이죠. 혹시 가은이 이런 말 들어봤어요? 아, 원작보다 영화가 못해. 이런 말 들어봤어요? 우린 그렇게 생각합니다. 들었습니까? 보통 원작이라는 거를 뛰어넘는 각색 작품은 없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각색 작품이라는 것도 분명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재민이한테 선생님이 대학생 때 옛날에 읽었었던 셰익스피어에 대한 작품을 원래 형태로 준다고 생각해 볼까요? 재민이 재밌게 읽을 수 있어요? 없을걸요. 왜냐면은 그거는 진짜 중세 영어도 많고 영어의 극변의 시기이기 때문에 셰익스피어의 원작 같은 경우는 읽기 되게 어려워요. 저도 좀 어렵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게 현대 영어로 그리고 고등학생이 읽어볼 만한 좀 쉬운 단어로 풀어 쓰게 되면은 재민이는 읽을만 할 겁니다. 원작이라는 것과 각색 작품은 어떤 개념일까요? 처음에는요, 일반적인 통념이 나오게 될 건데요. 필자가 하고자 하는 말은 필자가 하고자 하는 말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봅시다. 어댑테이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저도 솔직히 몰랐습니다. 적응이라는 뜻만 알고 있었는데요. 각색이라는 뜻도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여러분도 몰랐을 거고 이제 알면 되겠죠. 각색 이론에서 보자면 린다 허천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무엇을 주장할까요? On adaptation. 각색이라는 것은 is not 아닙니다. 각색은 뭐가 아니죠? 흡혈귀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각색은 흡혈귀가 아니다. 이게 또 뭔 말일까요? 좀 은유적이죠. 흡혈귀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할 수 있죠. 각색 작품은 흡혈귀가 아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한번 가볼까요? It, 각색 작품을 의미합니다. 각색 작품은 does not draw, 끌어당기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빨아들이다 라고 해석해도 상관없습니다. 각색 작품은 빨아들이지 않습니다. Like blood, 피를 빨아먹지는 않아요. 무엇으로부터? 각색의 원래 작품으로부터, 여기서는 이렇게 해석할게요. 각색의 원래 작품으로부터 피를 빨아먹지는 않습니다. 원래 작품이라는 것은 원작이죠. 각색된 작품이라는 것은 원작의 피를 빨아먹지는 않아요. 그리고 live 하지도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1번 여기에 동사 원형, 2번에 걸려 있어요. 각색 작품은 원작으로부터 피를 빨아먹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남겨두지도 않죠. it, 그것을, 여기서 말하는 그것을 dying or dead, 죽어가거나 죽게 하지도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요, 수빈아, 이거는 각색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 친구는 그것을, 그냥 이렇게만 나와 있죠. 이 친구는 원작입니다. 원작. 그럼 다시요. 원작을 죽어가게 두지도 않습니다. 됐습니까? Nor is it paler than the adapted work입니다. 문장 어순만 잠깐 한번 봐볼까요? no가 나왔습니다. 우리 이 친구는 부정어의 개념이죠. 일반적으로 문장에서는 명사, 주어가 나와야 되긴 하지만 부정어가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경우는 도치가 된 거죠. 도치는
의문문 어순으로 나온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의문문 어순이 맞는지 봐볼까요? 비동사 나왔고 주어 나왔고요. 주격 보어까지 나왔으니까 어순을 조금 조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정어라는 거 해석도 이 문장은 부정어로 해야 되겠죠? 다시 한번 봐볼까요? 그리고 그 원작을 죽어가는 채로 혹은 죽은 채로 두지도 않고요. 또는 이러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창백하게, 비교급이네요. 더 창백하게 두지도 않습니다. 뭐보다? 각색이 된 작품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각색이 된 작품은 결국에는 그냥 각색 작품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it은 원작이겠죠. 즉 원작은요. 각색이 된 작품보다 더 창백하지도 않아요. 이게 지금 다 비유로 들어가서 우리가 좀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신과 함께라는 웹툰은요. 신과 함께라는 영화라고 해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신과 함께라는 영화, 그 각색된 작품은 원작으로부터 피를 빨아먹지는 않습니다. 또는 그리고 원작을 죽은 채로 두지도 않고요. 그리고 신과 함께라는 각색이 된 작품, 그 영화보다 원작이 더 창백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까요? 흔히 각색이 된 작품은 원작에서 많은 것을 빨아들이고 원작을 재미없게 하고 그리고 원작이 더 재미없어 보이게 만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가은이는 어땠어요? 신과 함께라는 웹툰이랑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보았을 때 뭐가 더 흥미로웠어요? 가은이는? 원작이 더 흥미로웠군요. 그러면 다행이네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만화 속에서만 보던 것을 실제로 영상으로 보았을 겁니다. 가은이 거기 보면은 지옥에 대한 모습이 다 나오죠. 나태지옥 기억하십니까? 빙빙빙 도는 거요. 막 물고기 튀어나오는 거 기억하세요? 혹시 웹툰에서 그런 장면이 생생하게 묘사됐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럼 잘 봐봐요. 선생님, 각색이 된 작품, 그리고 이게 원작이라고 했잖아요. 원작에서 생명력을 빨아들이진 않는다. 그리고 그 원작을 죽은 채로 두지 않는다. 그리고 원작을 창백하게 두지 않는다라는 건 에이, 원작이 재미없어. 이렇게 두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여기 말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각색은 원작을 흥미롭지 않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말이 조금 어려운가요? 각색은 원작을 흥미롭지 않게 하지는 않아요. 즉 오히려 되게 재밌게 한다고요. 피를 빨아먹지도 않고요. 그리고 원작을 죽은 채로 두지도 않고요. 각색이 된 작품보다 원작을 창백하게 만들진 않아요. 그러면 오히려 반대로요, 수빈아. 각색은 원작을 더 재미있게 할 수 있을걸요? 실제로 그러하본지 봐볼까요? 이 다음 문장 삽입이겠네요. On the contrary를 먼저 잡아볼게요. 대조적으로, 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it may keep, 이것은 유지시킵니다. 그러한 prior, 이전의 작업을 살아있게 유지시켜 주죠 라고 하면서 한 문장을 살짝 끝내볼게요. 여기서 이시 무엇을 가르치는 줄 아십니까? 이게 지금 이전의 작품이면은 수빈이한테 여쭤볼게요. 수빈아, 예전의 작품, 그거는 각색일까요? 원작일까요? 그렇죠. 예전의 작품이면 이건 원작이죠. 그러면 이 친구 it은 아마 각색이 된 작품이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렇게 잡으면 좀 편해질 것 같은데요. 대조적으로 각색이 된 작품은 이렇게 유지시켜줘요. 원작을 어떻게 유지시킨다고요? 한 번 더 살아있게 만들어주죠. 됐습니까?
각색도 원작도 서로 나쁜 관계, 뭐 피를 빨아먹거나 죽어가게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각색은 원작을 살아있게 합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또 가은이한테 제가 여쭤봐야 될 수 있는데요. 그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개봉했을 때 그건 각색이 된 작품이죠, 수빈아.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개봉했었을 때 가은아, 신과 함께라는 웹툰도 재조명 받지 않았니? 그렇잖아. 그러면 오히려요, 각색이라는 것은 원작을 생생하게, 원작을 살아있게 만들어줘요. 계속 가볼까요? 콤마 ing, 분사구문 주는 것입니다. 그것에게 무엇을 주냐면은 애프터라이프를 주게 돼요. 여러분이요, 나중의 삶이죠, 후의 삶이죠. 우린 그걸 내세라고 하는데요. 이 내세라는 건 뭐냐면 불교 용어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은빈이 어서 오시고. 현세가 있죠, 현세. 현세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세상을 현세라고 해요. 그렇죠? 근데 특정한 종교에서 누군가가 죽은 다음에 있고 난 삶, 죽은 뒤의 삶, 우린 그걸 afterlife, 내세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후의 삶, 즉 죽은 후의 삶이니까 이걸 내세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다시요. 오히려 주게 됩니다. 그것에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분사구문이죠. 그쵸? 그러면 원래 주어는 요 놈이었을 거예요. 그쵸? 각색 작품은 줍니다. 원작에게 무엇을 주게 돼요? 내세의 삶을 주게 돼요. 그럼 다시요. 살아있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인 줄 알겠습니까? 되게 오래된 작품이에요, 가은아. 진짜 오래된 작품인데 그걸 다시 각색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원작을 찾아보겠죠. 내세를 누릴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요. 이 would never have had otherwise. 그것은 뭐냐면, 그 내세라는 건 뭐냐면 have had 다음에 동사의 목적어가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또 여기에 생략이 됐겠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나 that 따위가 생략이 된 채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it 보여요? afterlife 다음에 it도 원작을 가리키고요. 됐습니까? 인칭추론 문제도 좀 조심할 필요는 있겠죠? 선배들도 풀었었던 문제들입니다. 다시, 각색된 작품은 원작에게 내세를 주게 됩니다. 즉, 시간이 오래 지난 후에도 계속해서 그것을 보게 한다고요. 됐어요? 근데 그 내세는 뭐냐면 원작이 절대로 가지지 못했을 내세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otherwise. 오랜만에 나왔죠? 그렇지 않으면 이란 뜻이죠. 그럼 다시, 그렇지 않으면 원작이 절대로 누리지 못했을 내세를 원작에게 주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한 번 더 예를 들면서 이 문장을 정리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셰익스피어가 썼던 작품은 되게 오래된 작품이에요. 혹시 은빈이는 셰익스피어의 원작을 읽을 기회가 있었어요? 아예 없었을 거예요. 저도 대학 가서 처음 본 거니까요. 그럼 봐봐요. 그 원작은 우리가 아예 보지 못했으면은 내세를 누릴 수 없었을 거예요. 그쵸? 우리가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각색이 된 작품, 쉬운 작품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궁금해질 수도 있어요. 아, 이게 원래 작품은 어땠을까? 원래는 어떻게 쓰였었을까? 궁금해질 수 있죠? 각색이 된 작품을 보고 나서 흥미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오래된 원작은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때문에 내세,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도 내세를 누릴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 문장은 정리가 됩니다. 각색은 원작을 살아있게 합니다. 그쵸? 그리고 하나 더,
각색은 원작에게 내세를 제공해요. 이 내세라는 거 제가 방금 말씀드렸었죠? 보통 현세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고 사후 세계 이런 게 이제 그 내세라고 지금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더 재미있게 볼 거예요. 그쵸? 그 다음 문장 가볼까요? 이제부터 하고 싶은 말이 나오기 시작해요. 허천이라는 사람의 거부는 부인은 근데 뭘 부인했을까요? To see 보는 건데 각색 작품을 무엇으로 보는 거야? 각색 작품은 흡혈귀야 라고 보는 것에 대한 거부.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각색 작품은 원작에게서 좋은 것을 다 받아들이고 원작을 버려버리는 거야. 그런 걸 거부하는 것은 됐습니까? 오히려 각색은 원작을 살아있게 하는 거야. 그게 허천이 하고자 하는 말이었었겠죠. 어쨌든 그런 허천의 부인은 is 무엇이냐면요. 특히나 격려적입니다. For those of us.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참 격려적이죠. 그러면 우리와 같은 사람들은 누구죠? Who to work on adaptations. To work. 강조해 두라고 해요. 동사를 강조해 주는 거예요. 정말로 작업을 하는 무엇과 관련해서 각색 작품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매우 격려적입니다. 됐습니까? 각색 작품은 흡혈귀가 아니야. 각색 작품은 오히려 원작을 재미있게 해. 라는 것은 각색을 만드는 우리에게 굉장히 격려적입니다. The idea of an afterlife of a text. 이러한 생각은 어떤 생각인가요? 내세, 특히 글과 관련된 문학이라고 할까? 여기서는 재미나 수비나 문학의 내세와 관련된 생각은 그게 뭐냐면 하면서 이렇게 is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얘가 주어고 가은 얘가 실질적인 동사입니다. 근데 그 중간에 껴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봐볼까요? 문학에 내세를 준다라는 생각은 됐어요? 옛날 문학 원작을 재미있게 한다라는 생각은 뭐냐면 하고 중간에 껴들어갔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는 건데 what comes before as 이거는 그냥 C A S B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A를 B로 보다 뭐 그것도 맞아요. A를 B로 여기다 뭐 여러 가지 있었었죠. CASB 뭐 think of ASB 그쵸? regard ASB look upon ASB 이런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다시요. what comes before 그 전에 온 것을 무엇으로 여기는 거야? 이거 이해해야 된다 가은아. 그 전에 온 것. 그러면 가은이한테 한번 톡 던져볼게요. 가은아, 원작과 각색된 작품 중에서 뭐가 더 오래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전에 오게 된 것, 그건 원작일까 각색일까? 그렇죠. 이해하신 거예요. 원작을 무엇으로 보는 거예요? On inspiration, 영감. 무엇과 관련된 영감이요? What comes now. 됐어요? 지금 오는 것에 대한 영감. 지금 오는 것은 뭘까요? 비교적 최근에 오는 것이니까 이건 각색 작품이겠죠? 됐습니까? 이제 이걸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문학에 내세를 준다라는 생각, 즉 문학을 재미있게 한다라는 생각은 그게 뭐냐면 원작을 각색을 위한 영감이야. 됐습니까? 원작을 각색을 위한 영감이야. 즉, 와 원작 재밌는데 그러면 너무 재밌으니까 내가 각색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요. 각색을 위한 영감으로 원작을 보는 것은 is 바로 이겁니다.
그 본질상으로 is keeping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똑같은 말 한 번 더 하네요. 그러한 작업들을 alive 살아있게 만드는 겁니다 하면서 첫 번째 파트가 끝났습니다. 처음에만 말이 좀 어렵지 않았나요? 막 흡혈귀 얘기 나오고 창백하게 하다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요. 결론 한번 적어보시죠. 뭐 똑같은 말을 또 했어요. 원작은 각색을 위한 영감으로 보는 것. 즉, 와, 셰익스피어 원작이 이렇게 재밌네. 근데 나만 재미있을 수 없지. 내 학생들도 재밌게 할 수 있도록 내가 조금 쉽게 각색해야 되겠구나. 원작을 각색을 위한 영감이라는 것은 방금 나온 것처럼 여기 원작을 살아있게 합니다. 이것도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거죠. 각색된 작품을 보면은 수빈아, 원작은 어땠었을까? 그게 자연스럽게 궁금해져요. 또 예를 들어서요, 가은아, 신과 함께라는 웹툰을 보지 못했고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봤었을 때 이게 웹툰에 기반한 거야? 와, 그러면 웹툰은 어떻게 묘사했었을까? 웹툰도 궁금한 걸 한번 봐봐야 되겠는데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개봉했었을 때 오히려 원작, 신과 함께라는 웹툰이 재조명을 받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원작을 살아있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쉬워집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적용이 됩니다. 각색 작품들은 누구를 위한 각색 작품들이냐면 여러분과 같은 젊은 어른들, 즉 청소년들 됐습니까? 청소년들을 위한 각색 작품들은 특히나 have 됐어요? adaptations가 주어고 have가 문장에서 동사네요. 청소년들을 위한 각색 작품들은요, have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된 이점, 즉 더 많은 이점이 있어요. of engaging the young adult reader with both then and now, past and present. 계속 의미가 좀 구별을 하셔야 되겠네요. 어떤 이점이 있냐면요. 참여하는 누가 젊은 어른, 청소년이죠. 참여하도록 하는데 청소년 여기까지네. 미안. 청소년의 독자를 무엇과 관련을 시킬까요? 무엇에 참여를 시킬까요? with both A and B. 그때와 지금 됐어요? 한번 끊고 갈까요? 말이 또 이상해졌습니까? 청소년 독자들을 그때와 지금에 참여시키는 것에 추가적인 이점이 있다. 그걸 바꿔 말하자면 과거와 현재의 청소년 독자들을 참여시키는 데에는 추가적인 이점이 있대요. 이걸 말을 또 돌려야 되겠지요? 또 여쭤볼게요. 수빈아, 그때라는 거는요, 더 오래된 것처럼 보여요? 그럼 원작일까? 각색일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만들어진 게 각색이 된 작품이겠죠? 됐습니까? 똑같아요. 과거에 먼저 있었던 건 재미나 원작이겠죠? 그리고 현재에 있는 거는 과거에 있는 것을 보고 받아들인 각색이 된 작품이겠죠? 자, 어떻습니까? 말을 좀 많이 풀어야 됩니다. 다시 할게요. 청소년들을 위한 각색된 작품들은 이점이라는 게 있어요. 언제요? 뭐 할 때의 이점일까요? 청소년들이요. 원작과 각색, 한 번 더 원작과 각색에 참여시키도록 할 때에는 분명한 이점이 있다는 거죠. 한 번 더 해볼까요? 여러분은 각색만 봤을 겁니다. 그쵸? 그러다가 재밌는데 원작은 어땠을까? 같이 보겠죠? 이러할 때 추가적인 이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한 번 더 풀어서 설명해요. 한 번 더 풀어서요. functioning. 우리 얘들아 function 하면은 기능하다라는 뜻이죠. 즉 무엇으로서 기능을 하는 거냐면 또 나왔네요. both A and B 또 나오죠. monument to history 역사에 대한 기념물들 뭐 기념비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요. 무엇으로서의 기능을 한다고요, 은빈아? 역사의 기념물들과 the flesh 살로서의 기능을 하네요. 말이 또 이상한가요? 한 번 더 돌려줄게요. 누구의 살이 되는 거죠? 젊은이들의 살아있는 경험에 있어서 살의 기능을 한다. 말을 또 돌려볼까요? 무엇으로서의 기능을 한다고요? 역사에서의 기념물. 그럼 이것도 한번 봐볼까요? 재민아, 이 역사의 기념물이라는 건 원작일까요? 각색일까요? 그렇죠. 즉 원작을 보고 됐어요? 독자의 살아있는 경험에 살이 되게 한다라는 거는 원작을 보고 각색에서도 유익을 얻는다. 그거를 말하는 걸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은 청소년 독자로서 각색 작품을 보고 원작을 보게 될 때 이점을 누릴 수 있다라고 했었죠. 즉 다시 무엇으로서의 기능을 하냐면 역사에서의 기념물, 즉 과거와 현재로서의 기능을 한다. 그래서 원작도 재밌고 각색도 재밌네. 이러한 기능을 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분명히 이점이라는 건 존재했었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같은 청소년 독자가 됐어요. 청소년 독자가 각색과 원작을 함께 읽을 때 추가적인 이점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그래서 제가 계속 셰익스피어 그리고 신과 함께라는 예시를 드는 이유는 신과 함께라는 영화 각색된 작품을 보니까 원작도 궁금한 걸 이렇게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While this is true for adaptations in general 물론 이러이러하긴 하지만요. 이것은 적용이 되긴 해요. 각색 작품들에 일반적으로 적용이 되긴 하지만 it is especially important. 특히나 중요합니다. 한 번 더 하네. For those written with young adults in mind. 이러한 것들에게 참 중요한데요. 쓰여진 것들. 누구와? 청소년들을 마음속에 두고 됐어요? 청소년들을 마음속에 두고 쓰여진 것들에게 있어서 특히나 중요하죠. 그냥 각색된 작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청소년에게 있어서요. 그러한 각색된 작품들은 결론 줘볼까요? allow, 가능하게 합니다. 젊은 청소년들이 뭐 하도록 해요?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to make, 만들도록 하죠. 개인적인 관계, 연결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도록 가능하게 합니다. 무엇과? with text. 이런 글들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도록 가능하게 해요. 한 번 더 할까요? 각색을 보니까 원작이 궁금해. 이걸 말하는 거라고요. 그러한 각색된 작품들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관계를 맺도록 해요. 누구와? 이러한 글들과 하면서 또 어떤 글들인데요? 주관대로 묶여서 들어가겠네요. That might otherwise 또 나왔죠? 그렇지 않으면 might come across 무엇으로 여겨지던 건가요? as 무엇으로 여겨진다고요? old fashioned 구식으로 여겨졌을 수도 있고 또는 irrelevant
관련 없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었던 그 글들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걸 가능하게 해줍니다 하면서 끝나요. 여러분 원래 이 마지막 단어 irrelevant는 원래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요. 이 친구 있죠? ir을 지우면 irrelevant는 관련 있는 이란 뜻이었었죠? 상관 있는. 그래서 이거 혹시 몰랐다면 알아놓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추를 또 한번 해볼까요? 여기 문장 다시 봐봐요. 구식, 관련 없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었던 글들이에요. 한 번 더 할게요, 수빈. 구식, 완전 옛날 거야. 관련 없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었던 글들은 은빈아, 원작일까, 각색일까? 구식으로 여겨질 수 있었던 글들. 그렇죠. 그러면 완벽했습니까? 각색이 된 작품은 학생들이 원작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도록 해줍니다. 그 원작은 뭐라고요? 그렇지 않았더라면 관련 없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었던 것들이래요. 내용 정리하고 한 번 더 말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각색은 청소년이 원작과 관계를 맺도록 합니다 하면서 끝나요. 필기하면서 들으시면 되겠네요. 한 번만 더 예시를 두고 그냥 끝내봅시다.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재민이한테 야 재민아 내일까지 다 읽어와 셰익스피어 원작을 툭 하고 던져볼까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그거 재미없어서 못 읽어요. 그쵸? 셰익스피어 원작을 탁 던져주면은 말도 되게 어렵고요. 지금 쓰는 단어들도 거의 없고요. 문법도 되게 이상해요. 해석도 안 되겠죠? 그럼 수빈이 그거 재밌게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쵸? 하지만 있잖아 얘들아 이거 되게 쉽게 쓰여진 셰익스피어의 작품이야. 각색이 된 작품이야. 한번 읽어봐 라고 하면 되게 쉽게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요즘 영어로 바뀌면요. 근데 이렇게 하겠죠? 가은아 어때? 햄릿이 왜 그렇게 말을 했는지 혹시 궁금하지 않아? 은빈아 어때? 한여름밤의 꿈에서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궁금하지 않아? 라고 하면 그러게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거는 원작에서 찾아봐 재민아. 그러면 원작에서는 더 생생하게 묘사가 돼. 라고 하면 각색을 읽고 재미를 느꼈으니까 원작도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요. 선생님이 도와주실 수 있어요?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결론입니다. 각색이라는 것은요. 첫 번째 문장에서 나왔던 것처럼 원작에게서 생명력을 뺏어가진 않아요. 흥미롭지 않게 하는 건 아니라고요. 오히려 각색은 원작을 alive, 살아있게 만들게 한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어렵진 않았었는데 그 좀 비유적인 표현도 나왔었고요. 인칭추론 문제도 계속 나왔었어서 좀 유추를 해야 됐어서 조금 어려웠을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5번입니다. 쉬워요. 걱정하지 말고요. 쉬워요. 주제 적어볼까요? 집단주의에서 하나하나 강조가 돼야 돼요. 가은아. 집단주의에서 효과적인 사회적 비교예요. 두 개 강조했죠? 집단주의에서 효과적인 사회적 비교. 집단주의가 있으면 반대로 은빈아 개인주의라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사회적 비교라는 건 뭘까요? 되게 쉬워요. 이건 뭐 예를 안 들고 가도 괜찮아요. 되게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According to 뭐뭐에 따르자면 무엇에 따라요? 원리. 원칙에 따르자면 다시 무엇의 원칙이죠? 사회적 증거의 원칙에 따르자면 됐습니까? 사회적인 증거의 원칙에 따르자면 one way 한 가지 방법인데 어떤 방법? 개인들이 쉽게 말하면 재미나 사람들이 determine 결정을 해요.
무엇을 결정하죠? 적절한 행동을 결정합니다. for 누구를 위해서? 자신들을 위해서 적절한 행동을 결정해요. 근데 어디에서요? in a situation 가로 닫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자신들에게 적절한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주어, 동사. 그러한 방법은 입니다. 뭐 하는 건가요? To examine, 조사해 보는 거예요. 무엇을 조사해 볼까요? The behavior of others there. 거의 끝나가요. 행동을 조사하는 겁니다. 누구의 행동인데? 다른 사람들. 거기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조사해 보는 것이 한 가지 방법입니다. 설명해 줄게요. 좀 이따가. 특히 비슷한 사람들 있죠. 특히나 비슷한 사람들과 같은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조사해 보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에요. 해석은 다 했죠? 내용 한번 봐볼까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은빈아,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집단주의인가요? 개인주의인가요? 그럼 이렇게 한번 바꿔서 해볼까요? 미국은 어때요? 개인주의입니까? 집단주의입니까? 개인주의죠. 한국은 어떨까요? 물론 이게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많이 개인주의 성향으로 변하고 있긴 하죠. 근데 만약에 개인주의라면요. 시골에서 옛날에 사람들이 같이 모내기를 도와줬을까요? 혹시 만약에 개인주의라면요. 여러분들 초등학생 때 생일 파티 하면은 친구들이랑 같이 몇 명이서 뭐 롯데리아나 맥도날드 가서 같이 하잖아요. 그렇죠? 혹시 만약에 우리나라 개인주의라면 여러분 친구들이랑 스티커 사진을 찍을 일이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개인주의라면요. 대한민국이 뭐 원장님이나 실장님께 뭐 생신 축하드립니다. 이런 말을 혹시 했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혹시 우리나라가 개인주의라면 원장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떡볶이를 해주시겠습니까? 아니죠. 대한민국은 집단주의 사회예요. 그렇죠? 그러면 집단주의면 어때요? 가은아, 사람들이 눈치를 볼까 안 볼까? 봐요.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재민아, 내가 길을 가다가요. 쓰레기를 탁 하고 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너네 눈치를 보는 거야. 근데 재민이 표정이 별로 좋지 않네? 그러면 쓰레기 버리는 행위는 별로 좋은 행동이 아니겠네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게 그 문장이라고요. 볼래요? 다시요? 내가 적절한 행동을 결정하려고 해. 그쵸? 쓰레기를 버려야 하나? 버리지 말아야 되나? 적절한 행동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때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된다는 거예요. 쓰레기를 버리고 싶은데 재민이하고 수빈이는 쓰레기를 길바닥에 버리지 않고 그냥 다니네? 그럼 나도 버리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집단주의는 사람의 눈치를 보잖아요. 근데 뭐 요즘에 옛날에 한동안 심했었는데요. 여러분 한동안 탕후루 유행했었잖아요. 그쵸? 그거 쓰레기 있잖아요. 꼬지. 그건 길바닥에 툭툭 버리더라고요. 그럼 봐봐봐. 그 버리는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나서 뭐야 그럼 저따 버려도 되겠네 하면서 툭툭툭툭 버릴 겁니다. 이게 바로 집단주의에서 사회적인 비교를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 나의 행동을 결정한다라는 거죠. 가은이가 쓰레기를 버리지 않으니까 나도 버리지 않을 거예요. 왜요? 우리는 타인의 눈치를 보는 집단주의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죠? 개인주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마 그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렇죠? 문법 하나만 잡고 갈까요? 여러분 여기 one way 다음에 제가 크게 가로를 쳤어요.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더 way 계열 있잖아요.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올 때 여기에 들어갈 관계의 부사가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더 way하고 어울리는 거. 예를 들어 볼까요?
장소하고 어울리는 거는 where였었죠. 그러면 은빈아, 시간이랑 어울리는 건 뭐예요? 정확했어요. The reason, 이유하고 어울리는 건 why죠. The way하고 어울리는 건 how였었는데요. 아직 안 끝났어요. 그쵸? The way 계열은 how의 계열이 맞긴 합니다. 그쵸? 그런데 이렇게 쓸 수 있었나요? The way랑 how를 같이 붙여 쓸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가은아, the way랑 how 같이 붙여 쓸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렇죠. 잘했어요. 그럼 여기 뭐가 생략됐는지 보이십니까? way 계열이네. 그치? 그리고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왔거든? 그럼 여기에 how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way 계열과 how는 같이 쓸 수 없다고 명확하게 잘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기에 how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how를 바꿔 쓸 수 있는 아이는 있었습니다. how를 바꿔 쓸 수 있는 거는 전치사 플러스 위치 구조. 이건 모를 수 있습니다. how를 바꿔 쓰는 전치사 위치는요. in which. 네, 쓸 수 있어요. 정말요? 생김새를 봐봐, 수빈아. how랑 in which랑 똑같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how를 바꿔 쓰게 된 in which 쓸 수 있고요. 대신하는 친구도 여기서 같이 쓸 수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는 대을 관계부사의 대용 들어봤었죠? 관계부사 how를 대신 사용하는 거. 관계부사의 대용 대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는 how는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쵸? in which라든지 대신 들어갈 수가 있겠죠. 대신에 how는 쓸 수가 없습니다. 됐습니까? 이게 그 뭐 문법으로 문제 나오면 요 정도 수준으로 나오겠지만 뭐 어렵게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거 활용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 여기 카트까지 마무리 짓고 내용 정리할게요. 충분히 이해되셨죠? 타인의 행동을 조사하는 것이 누군가의 적절한 행동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겠구나. 저 사람이 쓰레기를 안 버리니까 나도 버리면 안 되겠네. 타인의 행동을 바라보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문장 빨간 색깔 펜 들었어요. 결론 줘볼까요? 벌써요? 이겁니다. 뭐뭐를 통해서인가요? 따다당 사회적인 비교를 통해서예요. 됐습니까? 주제문에 나와 있었죠? 사회적인 비교를 통해서입니다. 누구와 함께 비교를 하죠? This referent. 이게 뭐 참조가 되는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참조가 되는. 근데 저는 그냥 관련 있는 이렇게 할게요. 참조가 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회적 비교를 통해서 이러이러하다. 오랜만에 나왔죠? 이 친구 it, that 강조 구문이네요. 그래서 그 사이에 집어넣으면서 강조를 해준 거예요. 이렇게요, 재민아. 바로 참조가 되는 사람들과 함께 사회적 비교를 통해서 됐어요. 그러한 사회적 비교를 통해서 사람들은 validate, 확인하다라는 뜻이죠. 사람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확인해요? 적절성을 확인합니다. 무엇의 적절성? 자신의 의견들과 결정들의 적합성을 확인합니다. 뭔 말인 줄 알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될까? 내가 이런 결정을 내려도 될까? 혹시 내가 내린 결정이 잘못된 거 아닐까? 혹시 내가 내린 결정이 적절한가?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라고요? 사회적 비교를 통해서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됐어요? 어렵지 않죠?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인이 자신의 행동을
결정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근데 누구의 행동을 보고 한다 그랬었나요? 여기 나와 있었죠. 비슷한 타인의 행동을 조사해봐요. 그래서 아까 그런 예를 들었었죠. 여기다가 쓰레기를 버려도 되나? 근데 저 사람들은 쓰레기를 안 버리네? 그럼 나도 버리면 안 되겠네?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요. 방금 문장에서 본 것처럼 사회적 비교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까? 방금 본 것처럼 자신의 생각과 이거 의견을 이렇게 돌린 거예요. 오피니언을요. 자신의 생각과 결정의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나오는 거를 미리 얘기하면요. 두 번째 카트에서요. 수빈아, 이건 개인주의가 아니라 집단주의 환경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먼저 여쭤본 거고요. 만약에 얘들아 개인주의면은 다른 사람을 신경 안 쓰겠지. 나만 잘 되면 되잖아. 그게 개인주의 성향 아닙니까? 집단주의는 어떻다고요? 저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뒤에서는 주제문에 나와 있었던 집단주의에서 특히 더 그러하다라는 게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는 별로 어렵다 하진 않았었고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내용 한번 가볼까요? Consequently, 결과적으로 여러분 이거 뭐 as a result라는 친구죠.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요. behave,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as their friends and peers have behaved. 뭐처럼 행동을 하죠? 그들의 친구들과 peer. 얘들아 이 peer도요. 친구예요. 친구. 그냥 또래라고 할까요? 자신의 친구들과 또래들이 그냥 행동하는 것처럼 자신들도 행동한다고요.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특히 대한민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뭐가 하나 유행하면 전부 다 같이 유행을 타지 않습니까? 사회적 비교를 통한 거죠. 결과적으로 결론은 줘볼까요? 즉 따라서 타인의 행동을 방금 본 문장입니다. 타인의 행동을 그대로 자신이 행동하게 돼요. 수빈이가 길을 가면서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구나. 그럼 나도 여기다가 버리면 안 되겠네. 저 사람들이 탕후루를 먹고 그냥 길바닥에 버리는구나. 그럼 나도 버려도 되겠네. 됐죠? 우린 이런 경험 있어요. 저 사람이 무당횡단을 하네? 해도 괜찮은가 보다. 네, 우린 그런 적이 있다고요. 그렇죠? Because 왠 줄 알아요? 왜냐하면 The critical source of information, 중요한 원천은 무엇에? 정보의 중요한 근원인데 어디 내에서 The principle of social proof, 사회적 증거의 원칙 안에서 정보의 중요한 근원이라는 것은 바로 뭐 때문이다? 반응 때문이다. 누구의 반응? 참조가 되는, 즉 관련 있는 사람들의 반응들이기 때문에. 말이 이상합니까? 딱딱해졌죠 갑자기요? 아니야 안 딱딱해. 여기서 이 정보의 근원이라는 게 뭐냐면요, 내가 여기다가 쓰레기를 버려도 될까?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생각이죠, 생각. 근데 그거는 뭘 보고 판단한다고요, 가은아?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걸 이렇게 어렵게 말했어요. 참조가 되는 다른 사람들의 반응들이기 때문에 compliance tactics, 좀 어려운 단어인가요? 수능, 복종, 전략들은 여러분 교재에 보면은 compliance가 수능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거 맞아요. 복종하는 거요. 수능 전략들은 됐습니까? 수능 전략이 뭔 줄 알겠어요? 저 사람도 저렇게 하니까
나도 저렇게 하겠네. 똑같은 말 계속하고 있죠? that 주격관계 대명사예요. 위치로 바꿀 수 있겠어요. 그 수능 전략이라는 건 뭐냐면 employee 얘들아 여기서는 보통 우리가 employee 하면 은빈한 고용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수능 전략이라는 게 뭔가 고용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 employee는 use의 의미로 그냥 해석하면 됩니다. 사용하다 계열이에요. 여러분 employer 그게 사장이죠. 우리 학원에서 원장님이 employer예요. 그렇죠? 원장님이 저를 왜 고용하셨어요? 저라는 사람을 수업에서 사용하려고 고용하신 거 맞죠? 같은 의미니까 왔다 갔다 잘 하시라는 겁니다. 이러한 정보를 사용하는 됐어요? 이러한 정보를 사용하는 수능 전략들은 그러면 다시 은빈 이러한 정보는 뭐지? 아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판단하는구나. 됐습니까?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는 수능 전략이라는 것은 이러합니다. 특히나 효과적입니다. 어디에서 효과적이에요? 집단적으로 지향이 된 아유 말이 또 어렵네.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이렇게 그냥 할게요. 근데 이것도 좀 어려우면 그냥 이렇게 해요. 집단적인 국가들 이렇게 하면 더 쉬워지죠? 집단 지향적인 국가들과 persons 사람들 사이에서 민족들 집단 지향적인 국가들과 민족들에게 있어서는 특히나 효과적입니다. 됐습니까? 정리하고 예시까지 한번 보고 갈게요.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능 전략이라는 게 나왔어요. 수능 전략이 뭐죠? 방금 나온 거예요. 타인의 행동을 보고 그대로 행동하는 거, 복종하는 걸 말하는 거죠? 따라하는 걸 말하는 겁니까? 수능 전략은 어디에서 효과가 있습니까? 집단주의의 국가, 민족에게서 효과가 있습니다. 그치? 아까 한 말이잖아요. 그쵸? 뭔 상관이야? 저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든. 야, 그거는 개인주의 생각이겠죠? 그런 곳에서는 수능 전략은 효과가 없어요. 그쵸? 하지만 내가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불편하게 여기지 않을까? 예, 우리나라와 같은 곳이요. 실제로 대한민국 나옵니다. 갈까요? Some evidence. 어떤 증거가 있는데요. In this regard, 여기서는 이것과 관련된 이런 의미예요. 그냥 이러한 것과 관련된 어떤 증거는 나옵니다. From 어디에서 나와요? 한 연구에서 나와요. 됐어요? 그리고 뒤에 분사가 꾸며져요. 가은아. 무엇을 보여주는 연구예요? 현재 분사 뒤에 목적어가 나오는군요. 무엇을 보여주는 연구에서 나오죠? Advertisement 광고들인데 아직 안 끝났습니다. 조금 색깔 다르게 해줄게요. 이 광고들은 뭐냐면 얘들아 여기에 대신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면 무엇을 명사절 접속사 목적어죠. 그래서 명사절 접속사 목적어는 생략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의 대신 뭔지 알겠어요, 재민아? 뒤에 뭐가 나오냐면은 프로모티드라는 동사가 나와요. 동사가 나오는 건 뭐죠? 주어 없이 동사가 나오는 건 주격관계 대명사죠? 그럼 이건 주관되네요. 위치로 바꿔 쓸 수 있고요. 됐습니까? 다시요. 무엇을 보여주는 연구예요? 광고들을 보여주는데요. 그건 또 어떤 광고인데요? promoted, 촉진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촉진시켰던 광고들, 무엇을? 집단의 이점들을, 됐습니까? 집단의 이점들, 즉 집단의 혜택들을 촉진시켰던 광고들은 됐죠? advertisement 주어, 워가 실질적인 동사요. 집단의 이점을 촉진시켰던 광고들은요. 이러이러했었습니다. 더
설득력이 있었어요. 어디에서요? in 코리아. 그렇죠. 우리나라 맞죠? 대한민국에서 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떤 국가인데요, 수빈아? 그래, 집단적인 사회잖아요. 그렇죠? then 뭐보다요? in the United States. 그래서 아까 은빈아 이런 예시 들었던 겁니다. 미국보다요. 그럼 미국은 어떤 곳이죠? 개인적인 사회를 말하는 것이었군요. 하면서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요 광고 같은 거 보면은요 공익광고협의회라는 곳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좀 극단적인 예를 들면 혹시 이런 광고 본 적 있습니까? 공원에서요 남자가 담배를 팡팡팡팡 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담배 어떻게 할까 수빈아? 그죠? 왜? 우리나라 어떤 곳인데? 집단주의 사회구나. 그래서 담배 피시면 안 됩니다. 이런 집단의 이점들을 촉진시키는 광고들은 대한민국에서 더 설득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미국에서는 어땠을까요? 뭐야? 지금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야? 우리나라는 자유국가인데 뭐야 미국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다니 내가 담배 필 건데 무슨 상관이야? 아마 이런 반응이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사회적인 비교 어렵지 않았습니다. 집단주의에서 효과적인 사회적인 비교 간단했었습니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는 정리 안 해드려도 될 것 같아요.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을 거니까요. 다음 지문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이 나오시는군요. 주제문 먼저 보세요. 행복.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서 보편적인 인간의 목표. 제가 지난번에 우리 그 경험주의 학자 로크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왔었었죠. 그때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여러분 철학 지문을 무서워하는데 뒤에 또 철학 지문 나온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바로 이 지문이 되겠네요. 행복.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서 보편적인 인간의 목표입니다. 겁먹지 말고요. 겁먹지 않겠습니다. 여쭤볼까요? 수빈아, 행복이란 무엇인가요? 행복이란? 맞아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추상적이고 철학적이죠. 가은아, 행복이란? 궁극적 목표. 무엇을 위한 궁극적 목표? 선. 문과 맞네 우리. 맞아요. 윤사에서요. 잘 들었어요. 재민씨, 이과님. 행복이란? 살면서 꼭 이뤄야 하는 거예요. 헤이 은빈 이과. 행복이란? 다들 좋았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가은이가 생각하는 행복이랑 은빈이, 수빈이, 재민이 그리고 저요. 우리 5명이서 생각하는 행복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내가 생각하는 행복은 와 이거 문장 너무 잘 썼다. 야, 어쩜 이런 표현을 썼지? 이거일 테고 가은이는 이렇게 벽에 기에서 유튜브에 가끔 이렇게 보시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가은이의 행복일 수는 있어요. 그렇죠? 수빈이는 야구장 가는 거예요. 요즘 날씨 좋잖아요. 그게 행복일 수 있죠. 재민이는 뭐가 행복이에요? 그냥 집에 있는 게 행복일 수 있죠. 은빈이는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해볼까요? 괜히 그런 말을 한 거 아니에요. 갑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씨는요. 설명합니다. 무엇을 설명해요? The good, 좋은 것. 아까 가은이가 얘기했나요? 선이죠. 누구를 위한 선입니까? For human beings. 인간을 위한 선은 안 어려워 얘들아 걱정하지 마 제발. 인간에게 있어서의 좋은 것, 즉 선이라는 것은 consist in 뭐뭐로 구성되다. 뭐뭐로 이루어져 있다. 이 in이 포인트예요 재민아. 왜냐면 자동사거든요. 전치사 붙여야 됩니다.
in까지요. 다시요. 인간에게 있어서 좋은 것이랑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다이모니아라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치? 유다이모니아가 뭔 줄 알아요? 해볼게요. 그거는 유다이모니아라는 건 가은아 그리스 단어야.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야. 그쵸? 근데 그 그리스 단어는 컴바이닝, 결합시키는 건데 유라는 단어와 다이몬이라는 단어를 결합시킨 거야. 그냥 간단하게 보면은. 됐어요? 유라는 단어와 다이몬이라는 단어를 결합시킨 거고요. 이제 그 유라는 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좋은 것을 의미해요. 됐어요? 다이모니아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spirit, 정신을 의미해요. 뭐야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 씨가 설명한 good, 선이라는 것은 뭐래 결국에는 가은아? 좋은 정신이래요. 그게 선 아니에요, 선. 그렇죠? 근데 아직도 느낌이 잘 안 왔습니까? 그리고 가장 잘 번역이 되는데요. 무엇으로 번역이 돼요? 행복으로 번역이 된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결국에는? 결국엔 뭐야? 인간에게 선은 행복이야. 됐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아, 유다이모니아인데, 아, 유라는 거는 좋은 걸 의미하고, 다이모니라는 건 정신을 의미해. 즉, 좋은 정신, 그건 행복으로 번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해볼까요? 가은아, 인간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에게 좋은 것이 뭐냐면 바로 행복이에요. 즉, 선을 행하면, 혹시 화가 나나요, 재민이? 그건 아니죠? 선을 행하면 우린 행복해져요. 인간에게 좋은 건 뭐예요? 행복이죠. 그래서 아까 그랬죠, 은빈아.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Whereas he had argued in a purely formal way that the good was that to which we all aim. 됐습니까? 뭐뭐이긴 하지만 뭐 이건 뭐 반면에 뭐 이런 의미예요. 물론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주장을 하긴 했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죠? In a purely 순전히 형식적인 방식으로 설명하시긴 했대요. 형식적인 방식. 이게 형식적인 방식 아닐까요? 인간을 위한 선은 행복이야. 야, 이거 완전 형식적인 설명이지.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 안 해주셨잖아. 그치? 순전히 형식적인 방식으로 주장하셨어요. 무엇을 주장하셨어요, 얘들아? 아규의 목적은 여기 있는 거예요. 무엇을 주장하셨죠? 그래. 선이란 바로 이건데, 얘들아 이거 그냥 명사예요. To which 선이란 이거거든. 근데 그건 뭐냐면 우리 모두가 aim 우리 모두가 목표로 하는 것이야 라고요. 선생님 말이 어려워요? 아니 안 어려워.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께서 뭐라고 주장하셨다고요? 첫 번째, 형식적인 방식으로요. 이게 쉽게 말하면 은빈아 딱딱한 방식이죠. 딱딱한 방식. 공식 있잖아요. 공식. 형식적인 방식으로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좋은 것은 선은 행복 그러니까 행복 이렇게 좀 바꿔줄까? 행복이라고 해줘요. 선은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이야
라고 그냥 형식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행복이 뭐냐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여쭤본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달랐잖아요.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됐어요? 그렇긴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께서는 이제 제공하십니다. 무엇을? 더 실질적인 해답을 제공하십니다. 실질적인 해답이요. 형식적은 그냥 딱딱했었죠. 즉 본질적인 해답, 참된 해답을 제공하십니다. 그 참된 해답이란 무엇이냐면 이러한 보편적인, 말 어려워? 일반적인. 됐어요? 이러한 보편적인 인간의 목표가 바로 행복이란다 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쌤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우리 가은이 윤사에서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다시 볼까요? 이제 실질적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보편적인 인간의 목표는 행복이래요. 선생님, 근데 그거나 그거 아닌가요? 행복은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이나 보편적인 인간의 목표는 행복이나 그게 그 말 아닙니까? 아유, 다르죠. 왜 달라요? 예를 들어 볼까요? 혹시 여기서 자신은 특별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죠? 저도 다 보편적이잖아요. 재민아, 생각을 한번 해봐봐. 내가 오늘 여기서 수업을 딱 그만하고 야 배고픈데 회식이나 할까? 재민이 기분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별거 없다라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건요. 수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업 끝나고 오늘 날도 좋은데 딱 야구장 가서 본인이 응원하는 팀 이겼어요. 행복하겠죠?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보편적인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이 말도 조금 딱딱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요. 재밌어요. 하지만 이것도 조금 딱딱했습니까? 하지만 그는 빠르게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얘들아. 여기 아리스토텔레스가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 가은아, 선은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거야. 이해가 안 돼? 보편적인 인간의 목표는 행복이야. 미안해. 내가 한 번 더 설명해 줄게. 빠르게 지적합니다. 무엇을 지적해 주나요? 이러한 결론은, 즉 보편적인 인간의 목표는 행복이야 라는 결론은 여전히 다소 공식적이다 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됐어요? 안 어려워, 은비나 재미나? 보편적인 인간의 목표는 행복이야. 근데 봐봐봐, 이 말도 조금 딱딱했다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느낀 건 여기 이것도 조금 공식적이네. 이것도 조금 형식적이네. 이것도 말이 조금 어렵네. 한 번 더 물어볼게. 가은이가 느끼는 행복과 제가 느끼는 행복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자꾸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행복이란 무엇인가요? 우리 모두가 느끼는 게 행복인데? 근데 선생님이 느끼는 행복이랑 제가 느끼는 행복이랑 다르지 않나요? 진정한 행복이란 뭔가요? 그래요. 여전히 이러한 것은 좀 어려울 순 있죠. 왜 그럴까요? 가은이가 얘기했죠. 다양한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관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뭐에 대한 관점이죠? 그렇죠.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형식적이라고요. 된 거예요, 우리는요, 그러면요. 결론 줘볼까요? 이것마저도 형식적입니다. 그쵸? 이것마저도 어려웠어요. 그쵸? 보편적인 인간의 목표는 행복이야.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요? 이것마저도 어려워요. 그 이유가 뭡니까?
사람마다 행복의 정의는 다르거든요. 그래, 무엇이 행복인지에 대한 관점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마저도 어려웠다는 거예요. 수빈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야구장 갈 때 행복해요. 아, 그래? 나는 안 행복한데 너무 시끄러워서. 진정한 행복이란 그러니까 뭐예요? 아, 몰라. 사람마다 행복의 정의는 다르거든. 가은이가 느끼는 행복과 은빈이가 바라보는 행복의 관점은 다르잖아. 사람마다 다르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뒤로 넘어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문법 하나만 적어가겠습니다. 여기 트위치 보여요? 우리 연습 그 전에 했었던 게 뭐냐면요. 이거 지금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전치사 플러스 위치잖아요. 여러분 원래 이 전치사의 자리가 어디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원래요? 원래는 이 전치사가 원래는 여기였을 거예요. aim to 이렇게. 원래는 여기였겠죠. 그럼 이렇게 놓고 봐봐봐 은빈아. 전치사 to로 끝났지. 그럼 to의 목적어가 안 보여요. 그쵸? aim to 이렇게 끌고 오면 그럼 to의 목적어가 안 보이면은 이때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였었겠죠. 그쵸? 물론 그때는 대시됐을 거고요. 뭐 깊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끌고 와서 뒤에 있는 전치사를 목적격 관계대명사 앞으로 끌어쓰게 돼서 지금의 to which가 생긴 겁니다. 우린 이런 거 많이 연습했었어요. 예전부터요. 전치사의 상승구조. 전치사를 목적격 관계대명사 앞으로 끌어쓴다. 그래서 이 친구가 원래 여기 있었으면 이 특정한 선행사를 받아줘야 돼서 위치보다는 that이 좋았어요. that 이런 구조였어요. 좀 이상하죠? that 그러니까는 그거를 끌고 오게 되면서 to which 구조로 바꿔버린 겁니다. 여기까지 색깔은 되게 다양하게 썼었는데요. 뭐 정리는 한번 해볼까요? 아리스토텔레스께서 인간을 위한 선은 행복이야 라고 얘기했었을 때 설명을 해주셨어요. 행복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거란다. 그게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목표가 행복이야? 그러니까 행복이 뭐냐고요? 사람마다 행복의 정의가 다르군요. 그래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가은이가 그랬죠. 궁극적인 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랬죠. 무엇을 위한? 내가 그랬잖아요. 행복의 정의는 다 다르죠.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이란 해피니스 수빈 행복이란 무엇이냐면 세속적인 유흥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대요. 이게 뭔 소리예요? 그냥 잘 먹고 잘 놀면 되는 거 아니야? 야, 그게 행복한 거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반면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무엇을? 행복은 eternal. 이거 아는 단어죠. 우리 그냥 써드리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행복의 정의가 다르다 그랬잖아요. 누군가는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야. 구원을 받아야 행복해져.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대체적으로 종교가 다 있으시죠? 그 종교 있으신 분들 뭐 특정한 종교는 천국에 희망을 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간다. 그래서 행복하게 사시지 않습니까? 그럼 봐볼까요? 얘들아, 종교적인 관점은 뭐예요? 세속적인 즐거움과 구원 둘 중에 뭐가 종교적일까요, 가은아? 그쵸, 그게 종교적이겠죠. 근데 이렇게 한번 돌려볼게요. 여기 나오는 내용입니다. 재민아, 종교적인 거라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만들어진 거예요?
그거죠. 됐어요? 종교라는 건 만들어진 거일 거예요. 왜? 결국에 종교라는 것은 사람이 만든 거 아닌가요? 됐습니까? 얘 때문에 하는 겁니다. 갈게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은요, 판명될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 즉 행복이란 무엇으로 판명이 낼 거냐면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판명이 날 거예요. 조심해. 여기서 자연이라는 거는 숲이나 나무, 꽃, 강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요. 아까 얘기했죠. 만들어진 것, 그 종교라고 아까 재민이가 잘 얘기했었죠. 인공적이지 않은 것, 자연스러운 것으로 판명이 날 겁니다. 인댓. 얘들아, 선생님 전치사 대신 안 된다 그랬는데요. 야야야, 그건 관계사 개념이고 이거 접속사야. 뭐뭐라는 점에서 이거 외워요. 모르면 외워요. 관계사 개념 아닙니다. 접속사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은 판명이 날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으로 판명이 날 거예요. 뭐라는 점에서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은 들었어요. does not depend on 의존하지 않아요. 무엇에? 어떠한 신학적인 또는 metaphysical 이상학적인 지식에 의존하지 않거든요. 이 말만 이해하면 돼요. 이제 우리는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이 나왔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이 뭡니까? 행복이란 무엇인가죠? 행복이란 어떻다고요? 행복이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자연스러운 겁니다. 맞죠? 뭐가 아니라 신학적, 형이상학적, 즉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요.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요. 자연스러운 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게요. 예를 들어서요. 아까 그랬었죠.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건 행복이 아니라고요. 왜요? 그건 만들어진 거죠. 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거 특정 종교를 비방하지 않습니다. 어떤 종교는요. 못하게 하는 게 되게 많아요. 일부 종교는 고기 못 먹죠. 그렇죠? 그리고 막 술도 못 마셔요. 일부 종교는요. 재민아, 재민이 입장에서 고기를 못 먹으면 행복할까? 그러니까 봐봐봐. 이건 억압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을 거야. 맞잖아. 물론 저는 괜찮아요. 저는 고기 안 먹어도요. 저는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저는 행복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런 것은 억압이 되고 억눌린 거고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행복이라 할 수 없고요. 행복이란 인간이라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욕구, 이제 그게 행복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3살짜리 아기가 더운 날에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내가 행복하게 뛰어다닐 수 있죠. 그게 아리스토텔레스 관점에서 봤을 때 행복이라는 거죠. 계속 갈까요? 여기 이해됐으면 이 문장 쉬워요. It does not. 아리스토텔레스의 의존은요. 죄송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은 의존하지 않습니다. 지식. 무엇에 대한 지식? 그렇지. 하느님과 관련된 지식에 의존하는 게 아니에요. 방금 한 문장 됐으면 이게 되는 거예요. 즉, 신과 관련된 지식에 의존하는 게 아니에요. 또는 1번, 2번이네요. 무엇에? 형이상학적이고 보편적인 도덕적 규범들의 지식에 의존하는 것도 아니라고요. 선생님, 이건 또 뭔 말이죠? 하느님에 대한 지식은 뭔지 알겠죠? 종교적인 거니까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 볼까요?
보편적인 도덕적 규범에 의존하지 않는다라는 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무단횡단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수빈아? 근데 진짜 급한 상황에는 어쩔 수 없이 정말 무단횡단할 수도 있긴 하겠죠. 근데 그거를 딱 막아버리는 거야.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 너무 가고 싶어. 집 앞이야. 근데 무단횡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지, 너무 급하니까는. 근데 그거 딱 막으면은 결국에 실수하면은 행복하겠니? 그러니까 만들어진 도덕적인 규범도, 그리고 여기 있네요. 신과 관련된 지식이라는 것도 거기에 의존하진 않습니다. 나 이거 잘못 끊어놓은 것 같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맞죠? 하느님과 관련된 지식, 형이상학적인 것과 관련된 지식, 그리고 보편적인 도덕적 규범들과 관련된 지식에 의존하지 않는다. 아, 잘 끊었구나. 아, 나 잘 끊었었던 거네. 맞네. 엔드 기점으로 병렬이니까. 맞네요, 맞네요. It depends only on knowledge of human nature and other worldly and social realities.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 이론은 오로지 무엇에 의존하냐면 지식, 즉 무엇의 지식일까요? 인간의 본성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세속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실체들에 대한 지식에 의존합니다. 그렇지.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이란 자연스러운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즉 인간의 본성을 알아야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를 대답할 수 있겠죠. 거의 끝났어요. For him, it is the study of human nature and worldly existence that. 됐네요. 그에게 있어서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연구를 하는 거예요. 누굴 연구해야 할까요? 또 나오죠. 인간의 본성을 연구해야 해요. 그리고 세상의 존재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이 that으로 또 나오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는요. 바로 인간의 본성과 세상의 존재에 대한 연구입니다. 뭐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밝혀줄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연구입니다. 무엇을 밝혀요? 관련 있는 의미를 밝혀줘요. 이제 끝났어요. Of the notion of eudaimonia. 관념인데요. 유다이모니아의 관념, 즉 행복. 행복의 관념의 진정한 뜻을 보여줄 수 있는 건 인간의 본성과 세상의 존재에 대한 연구이더라 하면서 끝납니다. 결론 질까요?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신학적이거나 형이상학적, 종교적이거나 만들어진 도덕적 규범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행복이란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인간의 본성과 사회적인 실체들과 관련이 있어요. 즉 행복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행복의 의미를 밝히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간의 본성, 세상의 존재를 연구해야만 행복의 의미를 밝힐 수 있을 겁니다. 하면서 끝나요. 뭐 윤사 수업 듣는 것처럼 보였죠? 죄송해요. 철학 지문이라서 뭐 최대한 부드럽게 하려는 딱딱했다면 제 한계입니다. 정리만 해주고 끝낼게요. 행복이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했었을 때
행복이란 우리 모두가 목표를 하는 거예요. 라고 생각했죠. 근데 그 말이 너무 어려웠어요, 가은아. 그래서 보편적인 인간의 목표가 행복이란다. 라고 하니까는 우리 또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행복이 뭐냐고요? 사람마다 행복의 정의가 다르니까 행복이라는 것을 뭐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군요. 그러면은 누군가는 잘 먹고 잘 살자. 그게 행복일 수 있고 누군가는 영원한 구원. 그게 행복일 수 있겠죠.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 씨가 본 행복이란 그런 종교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억압되고 억누르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 자체가 행복이더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행복의 의미를 밝히려면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을 연구해야 되고 세상의 존재를 연구해야만 하겠죠. 그럼 이렇게 여쭤볼까요? 재민아, 그래서 행복이란 뭔지 정확하게 찾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으로 또 넘어가 볼까요? 가은아, 성선설, 성악설, 성무성악설. 아니 인간의 본성도 뭔지 모르잖아요, 우리는요. 즉 행복이란 인간의 본성을 연구해야만 알 수 있지만 그 인간의 본성 자체도 연구하기는 어렵겠네요. 결론입니다. 미안해요. 계속 결론이라 그러네요.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서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거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인간의 본성과 이 세상의 실체, 존재라고 썼네요. 이 세상의 실체를 연구해야만 하겠죠. 하면서 끝납니다. 여러분 그 워들리라는 단어가 계속 나왔었죠? 여기도 있네. 우리 ly 하면은 부사라고 생각해요. 그쵸? 물론 맞긴 하지만요. 그 특정한 명사에 ly를 붙이면 형용사가 돼버려요. 거의 끝났어요. lovely, friendly 그거 다 형용사잖아요. world도 사실 명사잖아요. 그쵸? 그래서 명사에 ly를 붙이면 형용사가 되는 거니까 이거 wordly라고 형용사로 표현하는 게 맞는 겁니다. 부사 아닙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36번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서 보편적인 인간의 목표, 행복, 자연스러워야 하고 인간의 본성과 세상의 실체를 알아야 합니다. 라는 36번 지문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종료하겠습니다.